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 대복이가 살았습니다. 대복이는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녀 춘자를 좋아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춘자는 대복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왜 또 찾아온 것이야? 난 내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 나는 가난한 삶이 너무 싫어. 그런데 너는 나보다 더 가난하잖아. 그러니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대복이는 춘자를 찾아갈 때마다 가난하단 이유로 싸늘한 냉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춘자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땅이 있는 먹기리를 좋아하는 것이었지요. 춘자도 가난한 형편이다 보니 그래도 자기 땅이 있어 형편이 좀 더 나은 먹기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니 춘자도 날 외면하는구나. 내 나이 벌써 30인데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장가도 못 가보고 죽겠구나. 아버지도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땅 한 쪽도 없이 가난해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해. 대복이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가를 못 가는 것도 춘자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것도 다 가난 때문이라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리 한동안 생각한 대복이는 부모님이 모두 일하러 나가자 돼지우리에서 암돼지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향했지요. 열량 주겠네. 열량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요. 이놈이 한 해만 지나도 새끼를 10마리도 넘게 낳을 것인데 그러면 11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니 아무리 못 받아도 5마리 값은 받아야 하겠구먼요. 대복이에게 낮술을 한 잔 얻어마신 상인은 대복이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술 때문에 얼떨떨해진 상인은 5마리 값으로 11마리를 사게 되는 것이니 남는 장사라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50냥을 주고 대복이에게서 돼지를 샀답니다. 그렇게 돼지를 판 대복이는 50냥을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큰 돈을 벌려면 한양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대복이는 개나리 보찜을 하나 메고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해가 지고 배도 고팠지요. 그러다 보니 대복이는 주막을 찾았습니다. 이보시 주모, 국밥 한 그릇이 얼마요? 술 한 병과 함께 한 양이요. 그렇다면 내가 2냥어치 일을 해줄 터이니 내게 술과 국밥 한 그릇을 주시오. 마침 주모는 겨울날 장작을 패야 하는데 건장한 청년이 일을 해주겠다고 하니 주모도 그러자고 했답니다. 그리하여 대복이는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술과 국밥을 얻어먹고 잠도 공짜로 잘 수가 있었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대복이는 아침부터 일찍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찌나 힘이 좋은지 장작 패는 솜씨가 아주 좋았지요. 겨울을 앞둔 쌀쌀한 날씨인데도 대복이의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복이는 우통을 벗고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답니다. 장작 패는 소리에 주모가 일어나 나와 보니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사내가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주모는 가슴이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쩜 저리도 몸매가 좋은 것이야? 장작 패는 것도 참 잘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일도 아주 잘하겠구먼. 주모는 서방도 없이 홀로 살다 보니 사내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내가 없었지요. 그런데 대복이를 보고 홀딱 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보시게 총각, 쉬엄쉬엄해. 등줄기에 땀이 폭포수처럼 흐르는구먼. 주모는 수건을 가져와 구석구석 땀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주모. 헌데 남은 것을 모두 패려면 점심때는 되어야 할 터인데 아침부터 힘을 좀 썼더니 배가 고프구려. 아 그럼 당연히 배가 고프겠지. 내 한상 차려줄 터이니 이리 와서 밥 먹고 하시게. 그리하여 대복이는 안방에 들어가 아침을 먹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밥그릇을 모두 비우고 나니 주모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이보시게 총각, 총각이 장작 패는 것을 보니 힘이 장사더구먼. 뭐 가진 것은 힘뿐인데 그것까지 없으면 어디 사내라 하겠소. 그러자 주모가 밥상을 옆으로 치우고 치마를 걷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아 뭐하고 있어. 어서 들어가지 않고. 아따 주모도 급하시오. 먹은 밥이 아직 소화도 안 되었는데 번갯불에 콩을 볶으시오. 주모의 성화에 대복이는 오래간만에 뻑적지근하게 몸을 풀었답니다.
참으로 얼마 만에 해보았는지 기억조차 없었지요. 아따 크긴 크구먼. 내가 다 녹초가 되어불었어야. 주모는 사경을 헤매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서로 만족한 두 사람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모두 팬 대보기는 점심까지 얻어먹고 주모가 챙겨준 주먹밥까지 챙겨서 다시 한양길에 올랐답니다. 그렇게 하여 한양에 도착한 대보기는 장터를 둘러보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만 찾아다니며 무엇을 팔고 있는지 살펴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보기의 눈을 사로잡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유기그릇이었지요. 태어나 처음 본 방자 유기그릇은 너무도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유기그릇은 금빛이 반짝였고 무척 튼튼해 보였지요. 그래 저것이야. 한양 사람들은 저렇게 귀한 그릇을 쓰다니. 보석이 따로 없구나. 저런 그릇을 가지고 지방에 가면 틀림없이 잘 팔릴 것이야. 그리 생각한 대보기는 물어물어 방자 유기를 만드는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칠첩반상 한 첩에 얼마요? 10냥이다. 장터에서는 10단량에 팔리는데 대장간에 온이 5냥이나 싼 것이었지요. 칠첩반상으로 5첩만 주시오. 어디서 쓰려고 그렇게나 많이 사가는 것이야. 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사는 해보았느냐? 아니요, 처음입니다. 장사 경험도 없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유기장에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신경은 쓰였지만 방자 유기에 홀딱 빠진 대보기는 있는 돈을 모두 털어 한꺼번에 7첩반상을 5첩이나 샀답니다. 그리고 장에 나가 귀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붙들고 장사를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한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웬 왈패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놈은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감히 장사를 하는 것이야? 왈패들은 대보기의 방자 유기들을 발로 차고 몽둥이로 후려치면서 유기를 모두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보기도 화가 나 덤벼보았지요. 하지만 숫자가 많은 왈패들을 이길 수가 없었지요. 두들겨 맞아 온몸에 피멍이 든 대보기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방자유기들이 모두 흠집이 났으니 이를 어찌한담. 방자 유기들은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렸지요. 상품 가치가 없어진 방자 유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대보기는 흠집난 방자 유기를 모두 챙겨서 묵었던 주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보시 주모, 이 방자유기들이 흠집은 났어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요. 그러니 내가 원가에 주겠소. 참 곱고 예쁘다. 한양 사람들은 이렇게 고운 그릇에 밥을 먹는단 말이야? 그렇다 마다요. 필시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이 방자유기를 보면 무척 좋아할 것이요. 그래, 이게 다 얼마치요? 원가로 50냥이요. 흠집은 있어도 방자 유기가 마음에 들었던 주모는 50냥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술과 안주도 내주었지요. 오늘 날도 늦었으니 묵고 갈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주모가 생각나 이렇게 멀리까지 온 것이요. 아따, 그래도 총각이 사회생활 좀 할 줄 아네 그려. 잠시만 기다려보게. 내 얼른 마치고 올 것인게. 그렇게 하여 대보기는 주모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날이 밝자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간을 찾아갔지요. 어르신 7첩반상 방자유기 5첩만 더 주시오. 아니, 벌써 5첩을 모두 판 것이냐? 팔긴 하였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요. 아니, 다 팔았는데 남은 게 없다니 말이 되느냐? 그러자 대보기는 왈패들에게 당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대보기의 말을 들은 유기장이 말하는 것이었지요. 장사라는 것은 장사 말고도 알아야 할 게 많느니라. 그러니 앞으로도 험난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넘길 수 있어야 하느니라. 명심하겠습니다요, 어르신. 그렇게 대보기의 가능성을 본 방자 유기장은 대보기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술 좀 한 상 내오거라. 그러자 잠시 후 방자 유기장의 외동딸 혜화가 술상을 봐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대보기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좋아했던 춘자보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엄마는 어디 가고 내가 술상을 내오는 것이냐? 어머니는 장에 가셨습니다. 그러느냐? 알았다.
그렇게 하여 대복이는 해화를 처음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기장과 대복이는 밤늦도록 술을 마셨지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대복이는 방자유기를 메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장터로는 가지 않았지요. 또 왈패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 장터는 피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대복이는 방자유기를 메고 양반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양반집 머슴들에게 쫓겨나기 일쑤였지만 대복이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복이와 머슴들이 옥신각신하고 있자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마님이 이를 보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아, 글쎄 이놈의 장사치가 무턱대고 마님을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지가 안 된다고 하여도 막무가내입니다요. 머슴의 말을 들은 마님이 대복이를 위아래 훑어보고 나서는 대복이를 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 들어오너라. 그렇게 안방 마루까지 들어간 대복이는 마님 앞에 방자유기를 펼쳐보았습니다. 참으로 곱고 예쁘구나. 마님은 방자유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복이도 뚫어져라 보는 것이었지요. 마님의 눈에는 방자유기도 유기지만 대복이가 맘에 쏙 드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이게 얼마더냐? 칠첩반상 한 첩에 20냥입니다요. 그래, 좀 비싸긴 하지만 물건이 좋아 보이는구나. 오늘은 7첩반상 한 첩만 놓고 가거라. 그리고 내일도 같은 것으로 한 첩만 더 가져오너라. 그리하여 대복이는 7첩반상 한 첩을 열량에 사서 20냥에 판 것이었습니다. 이문을 배로 남긴 것이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대복이는 마님을 또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너라. 그런데 마님의 옆에는 곱게 차려입은 웬 처녀도 있는 것이었지요. 여기 가져왔습니다요. 그러느냐, 어디 보자. 마님은 방자유기를 자세히 살피더니 말하는 것이었지요. 방자유기를 보면 볼수록 내 딸 내양이와 너무 닮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냔 말이다. 마님은 방자유기와 딸 내양이를 번갈아 보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딸 내양이가 어딘가 좀 이상한 것이었지요. 딸 내양이는 18세였으나 정신연령이 7세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양반집 교수였지요. 내양아 씨는 무척 순수하고 영혼이 맑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복이는 양반집 딸 내양이를 처음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7첩반상 한 첩을 또 20냥에 팔았지요. 내일도 7첩반상 한 첩을 더 가지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하여 대복이는 가지고 있는 7첩반상 5첩을 마님에게 모두 팔았습니다. 모두 팔고 보니 어느새 50냥이 100냥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대복이가 마님에게 방자유기를 가져갈 때마다 마님의 딸 내양이가 항상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복이도 그 부분이 무척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대복이는 마님을 찾아갈 때마다 장에 들러 예쁜 놀이개를 내양이에게 사다 주었답니다. 대복이에게서 놀이개를 받은 내양아 씨는 무척 좋아하곤 했지요. 그렇게 내양아 씨가 좋아하면 대복이도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대복이는 올 때마다 내양아 씨에게 선물도 주고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누가 보면 꼭 사이좋은 오누이 같았지요. 대복이도 내양아 씨와 함께할 때면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대복이의 돈은 몇 배나 늘어 500냥도 넘었습니다. 방자유기를 들고 한양의 양반집을 모두 찾아다닌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대장간에서 대복이는 방자유기를 제일 많이 가져다 파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복이가 또 물건을 떼러 대장간에 가보니 대장간이 난리가 나 있는 것이었지요. 왈패들이 찾아와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장 어르신의 집까지 찾아와 살림살이를 모두 때려 부순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유기장의 부인과 딸 해화까지도 겁을 잔뜩 먹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장은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 온몸이 멍들어 누워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 유기장 어르신의 모습을 보니 대복이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겁먹고 무서워하는 해화 씨를 보니 대복이의 가슴이 무척 아픈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요? 왈패놈들이 우리 때문에 자기들 장사가 안 된다면서 다 부수고 갔다네. 아니 이렇게 나쁜 놈들이 다 있나요? 지들 장사 안 되는 것이 어찌 어르신 때문이랍니까? 어르신, 얼른 후를 털고 일어나 대장간을 다시 살리셔야지요. 제가 왈패들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요. 아서라, 그러다 너까지 다칠라. 그리고 대장간을 다시 살리려면 조끼 500냥은 있어야 하는데 내게 지금 그렇게 큰 돈이 없단다.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좀 있습니다요. 그러니 어르신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그 돈을 모두 드릴 테니 그 돈으로 대장간을 다시 일으키시지요. 한 푼이 아까워 밥도 일하고 얻어먹던 대보기가 500냥이나 되는 큰 돈을 성큼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대보기에게 돈이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가난 때문에 받은 서름과 아픔 때문에 단 한 푼도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 쓰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을 방자 유기장에게 덥석 내놓은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기장의 건강이 회복되자 대보기가 준 돈으로 대장간을 다시 일으켰답니다. 그러자 대보기는 마님을 찾아갔지요. 마님, 오늘은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요. 그래, 부탁이 무엇이냐? 말씀드리기가 송구하오나 지가 이제 방자유기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장터의 시정자배들이 대장간을 모두 부쉈구먼요. 너는 다친 곳은 없느냐? 지는 괜찮습니다요. 단지 대장간의 유기장님께서 크게 다쳤구먼요. 그래도 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마님은 말을 하면서도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나도 내게 물을 게 하나 있다. 너는 내 딸 내양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양아 씨는 순수하고 영혼이 맑은 천사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요. 그러느냐, 그리 생각하니 고맙구나. 그런데 여인으로서는 어떠냐는 말이다. 마님, 지가 언감생심 감히 마님의 따님을 여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요? 만에 하나 내게 허락하면 내양이와 혼인할 생각은 있느냐? 대보기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감히 양반의 따님과 혼인이라니요. 지가 어떻게 감히 마님의 따님과 혼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요? 당치도 않습니다요. 내가 내 사위가 된다고 약조하면 내가 왈패들에게 당한 일을 영감께 말해보겠노라. 마님의 부구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형조판서였습니다. 수사권과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권력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형조판서의 한마디면 장터의 왈패들은 한순간에 싹쓸이 되고도 남는 것이었지요. 그리만 되면 방자 유기장의 대장간도 지킬 수 있고 유기장의 식솔들도 맘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대보기는 유기장의 딸 해화가 생각났습니다. 대보기가 해화 씨를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막 해화 씨를 마음에 둔 대식이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장간을 살리고 유기장 어른을 살리고 어르신의 가족 그리고 해화 씨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마님의 딸 내화 씨와 혼인을 하는 길밖에 없었지요. 저같이 하찮은 놈을 사위로 삼으려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자네도 내 딸을 봐서 알겠지만 내양이는 순수한 영혼을 가졌다네. 그러다 보니 허영심만 가득한 양반의 자제들은 내 딸을 사랑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지. 헌데 자네는 선한 마음을 가졌더군. 처음 본 날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네. 그리하여 자네라면 내 딸 내화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 그러셨군요. 마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내양아 씨와 혼례를 치르겠습니다요. 그렇게 혼례를 치르기로 약조를 하고 며칠이 지나자 장터의 왈패들이 모두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갖은 고신을 당하고 모두 옥에 갇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요술을 부렸기에 왈패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 것이냐? 대보기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기장 어른도 말은 안 했지만 자신을 사위 삼으려 한다는 것을 대보기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대보기는 어르신께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지요.
대신 지금은 대장간이 정상화되었으니 저는 장사에 전념하렵니다. 그리하여 대보기는 열심히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왈패들의 방자유기도 사라졌으니 시장은 대보기가 독점하다시피 하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대보기는 번듯한 상단을 세우고 사람들까지 많이 두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대보기는 전국 방자유기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되었답니다. 몇 년 전 돼지 한 마리 판 돈이 어느새 1000배 만배가 되어 있었지요. 실로 엄청난 부를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유기장 어른이 대보기를 찾는 것이었지요. 찾으셨습니까요, 어르신? 이제 너도 크게 성공을 하였으니 혼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나도 늙어서 대장간을 꾸려가는 게 벅차구나. 어차피 대장간도 내가 준 돈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니 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내가 대장간도 맡아주고 우리 딸 해화와 혼례를 올리면 어떻겠냐? 대보기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짐작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너무 당황스런 것이었지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모를 대보기가 머뭇거리자 유기장 어른이 말하는 것이었지요. 왜 싫으냐? 어찌 선뜻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아이고 어르신 실탄이요. 그런 게 아닙니다요. 대보기는 무척 난감한 것이었습니다. 형판대감의 여식과 혼인하기로 한 것을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랬다간 어르신과 해화아 씨가 크게 실망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보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기장 어른과 해화아 씨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네 어르신 그리하겠습니다. 대보기는 어떨결에 혼인을 하겠다고 말해버렸답니다. 그리고 대보기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이제 대보기는 마님에게도 유기장 어르신께도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보기는 이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장사하는 수완만큼은 무척 뛰어나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을 해나갔지만 혼례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대보기가 사라지자 마님도 유기장도 대보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것이냐? 마님과 어르신 얼굴을 어찌 본단 말이냐? 대보기는 산속 깊은 암자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 피골이 상접해 가고 있었지요. 도저히 마님과 유기장 어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명의 포교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내가 대복이라는 자더냐. 그렇습니다. 내 놈을 찾느라 온 산을 다 뒤졌느니라. 어서 따르거라. 대보기는 포교를 따라가면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천벌을 받는 것이야. 그러니 죽어도 싸지. 감히 형조판서의 따님과 혼례를 치르기로 약조를 하고 또 유기장 어르신 따님과 혼례를 치르기로 하였으니 형판대감께서 살려주지를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보기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마님에게 끌려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곳에는 유기장 어르신도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대보기는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를 찾느라 장터와 온 산을 다 뒤졌느니라. 그러다 유기장을 만나 내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마님. 이놈이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요. 내가 죽으면 우리 딸 내양이는 어찌한단 말이냐. 내 딸을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과부를 만들 생각이냐. 내 유기장과 합의를 보았느니라. 서로 다른 날에 각각 혼례를 치르기로 하였느니라. 그러니 네 달내로 내양이와 혼례를 치를 준비를 하거라. 아니 마님, 이놈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까요? 내가 내 딸을 어찌 과부로 만들 수 있느냐. 영감께서 너를 양반의 신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영감의 친한 벗이 너를 양자로 드리기로 했느니라. 그러니 너는 양반이 되어 내화와 혼례를 치르고 유기장의 여식은 너의 첩이 되기로 합의를 보았노라. 마님도 유기장도 대보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대보기를 용서하고 서로 합의를 본 것이었지요.
장사 수완이 좋고 올바른 심성을 가진 대보기를 둘 다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대보기 같은 사윗감을 눈 씻고 찾아볼 애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하여 엄청난 상단과 부를 구축한 대보기는 한 번에 2명의 철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대보기는 2명의 부인을 데리고 고향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였지요. 대보기의 행렬은 끝이 보이질 않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수많은 선물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대보기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춘자도 숨어서 이를 보고 있었지요. 대보기는 부인들과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땅을 죄다 사들였지요. 대보기의 부모님은 순식간에 마을에서 제일 큰 지주가 되어버렸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대보기가 절이 될 줄 어찌 몰랐을까? 대보기가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 그때 알아봐야 했어. 내가 눈이 삐었지. 어쩌자고 먹기리를 선택해서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냔 말이여. 허구한 날 논밭에서 일하는 내 모습이 이게 뭐냔 말이여. 저 대보기 옆자리는 원래 내 것이 아닌가벼. 아이고 내 팔자야. 춘자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에도 이런 후회가 없었지요. 그 이후로 춘자는 먹기리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대보기는 절이 성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서방이라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여. 아이고 내 팔자야. 먹기리는 춘자만 보면 도망다니기 일쑤였답니다. 대보기와 비교를 해대니 도저히 옆에 있을 수가 없었지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이 싫어 집을 뛰쳐나갔지만 엄청난 부를 축적한 대보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보기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잘 알기에 죽을 때까지 2 사람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극복해야 할 장애와 성취할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아주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